예고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위원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새 언론에 관심이 뜨거운데, 자,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일단 왜 갑자기 대국민 사과를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지방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네. 민심이 정말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이런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게 좀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러 이제 고민을 한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두 분이시죠? 윤호중 전 원내대표와 박지원 위원장인데 그러면은 사과를 하거나 또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려면 두 분이 같이 해야 될 텐데 왜 혼자 하셨죠? 제 호소문 발표가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과 비판이 있는데 저는 기자회견 전에 이제 윤호중 선대위원장께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아, 그랬군요. 네. 네, 이제 김민석 선발본부장께도 취지와 내용은 전달드렸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느 당의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문을 당내 합의를 거쳐서 작성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같이 이제 하자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는 이런 선거를 앞두고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매번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어제 좀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죠? 누구 권유가 있었던 건가요? 이제 윤호중 위원장도 전화를 하셨었고, 네. 송영길 전 당대표도 전화를 하셨었고, 현재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재명 후보께서도 전화를 하셔서 꼭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여러 번 제안을 주셨고요. 처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고사를 했지만, 여러 번 제안을 해주신 끝에, 승낙을 하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송영길 당시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고사를 하다가 맡았는데 결국은 두 분의 공동 비대위원장이 함께 기자회견 또는 함께 대국민 담화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요.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그저 이제 내부 균열로만 바라봐 주시기보다 그냥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그런데 보통 그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국면이 이를테면 지난 3월 9일 이후에요. 대선 직후에 대선 패배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후보 잘못이다, 당이 잘못했다 이러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거나 하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지만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지 그게 행동으로 이어진 부분은 크게 없다라고 저는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주당이 변화한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건 저를 봐서라도 찍어달라 이런 표현이 나와서 이를테면 약간 김대중 대통령 버전이면 몰라도 약간 그러니까 누구신데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을 보면 유권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떤 측면인가요? 민주당을 더 젊은 민주당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제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 표현을 쓴 건데요. 이 낡은 기득권을 버리고 또 당권, 공천을 위한 그런 정치를 버리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음으로써 보다 큰 책임감을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를 봐서라도 이제
찍어달라, 이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이제 욕설을 드린 지점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책임감의 발로였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하여튼 이제 정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만만치 않고 뭐 어제 오늘 상황도 그랬을 거고 또 여론의 반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럴 텐데 역시 뭐가 제일 힘든가요? 해보시니까. 다 힘들어요? 네. 네, 뭐 이제 의도하지 않아도 뭐 제 말투나 손짓이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기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큰 부담이 느껴지고, 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반발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두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꿋꿋하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든 생각, 어제 대국민 담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내에서 좀 의견을 조율하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건 가능성이 전혀 없었나요? 일단 협의를 뭐 앞서 이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답변을 드릴 네. 수밖에 없겠는데요. 같이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거절의 의사를 비추셨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일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합니다. 개인의 의견으로 일축한 건 윤호중 위원장이나 또 김민석 의원이 그랬다는 그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